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인간관계 명언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우리 삶을 깊이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란 그렇게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그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날카롭고 솔직하게 꿰뚫었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으며 살았고,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관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어둡게 본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삶에 실제로 뿌리를 내리는 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5가지 말을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려 합니다. 단순히 명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일상의 어느 장면에서 살아 숨쉬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닿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듯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자신을 잃지 마라.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고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 누립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행동이 바뀌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조차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것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남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다듬어가는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집착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사실 조용한 삶을 원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바쁘고 화려한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서서히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결코 외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유를 했고 가장 자유로운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두려운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외면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도 그 모든 순간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관계를 맺되 자신을 팔지 않는 것, 어울리되 녹아 없어지지 않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니.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뜻은 그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순간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 했을 때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더 깊이 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중요한 날을 기억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잊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순간의 실망과 상처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언제나 솔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기쁨, 자신의 피로가 먼저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본성을 모르고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실망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답일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기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 사람 위에 덧씌워 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미리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그림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은 사실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과 현실이 달랐을 뿐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약속 시간에 느슨한 편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 늦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대를 조율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대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쁨이 되고 기대보다 조금 못 받아도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조율한다는 것은 상대를 덜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쌓인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이해 위에서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환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이어가는 가장 단단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낀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타인의 행동에 덜 상처받게 된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접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낀다니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고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아픈 것이 가장 아프고 내가 기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시점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시점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 나를 미처 챙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걱정, 자신의 이야기로 머릿속이 이미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많은 경우는 사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감정이나 필요를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분노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해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상처를 그냥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 고의적인 상처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소소한 서운함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들의 상당 부분은 이 사실 하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받았을 때 더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공을 가로챘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자신이 한 역할이 가장 크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분노는 조금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세대에서 살아온 방식, 자신들의 경험으로 형성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조금씩 쌓이면 관계에서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상처가 줄어들고 이해가 늘어납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기준으로 재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세계는 나의 세계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좋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와닿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연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닿을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깊이 호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진정한 관계는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그 답을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은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혼자 있기 싫어서라면 어떤 연결이든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심지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도 유지하게 됩니다. 외로움보다는 나쁜 관계가 낫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자신을 맞추고 감추면서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진정한 위로나 충족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을 천천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좋은 관계는 더 깊이 가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을 깊이 알아가고 그 알을 바탕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타인과 만날 때도 훨씬 풍요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신 안에 이미 많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교적으로 행동하고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타인과도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명확한 자신만의 경계를 가질 수 있고 더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가꾸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명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저런 면이 싫은 것은 내 안에 그런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말은 훨씬 더 깊은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특성을 타인에게서 발견했을 때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타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유독 강하게 반응합니다. 자신도 때때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타인의 작은 거짓말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화살이 향하는 방향을 먼저 자신에게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저런 면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싫은가?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주는 또 하나의 처언은 타인에 대한 관용입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에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때때로 실수하고, 나도 때때로 이기적이고, 나도 때때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덜 가혹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용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깊이 알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약함을 부듬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모순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편안한 사람은 굳이 타인의 단점을 들추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큰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잠깐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연습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타인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강함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실수에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것. 그 정직함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말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 5가지 가르침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타인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사유를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를 주고받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오해가 생기고,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 그 안에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0년이 넘었지만 그의 말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서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솔직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외로울 때, 누군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들이 조용히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는 훨씬 따뜻해진다.
오늘도 자신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모순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이런 모순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다시 거리를 벌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서로의 성격과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로움에 떨지 않는 그 어딘가의 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내어주고 결국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고 평생을 차갑게 혼자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극단 모두가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과 함께 있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혼자 있되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아주 흥미로운 습성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훨씬 먼저 발견하고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은 100가지를 보아도 쉽게 잊혀지지만 단 하나의 결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가진 이기적인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할 때 묘하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흠을 찾아내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습성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찾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의 결점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또한 남의 약점을 들추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없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사정과 약함을 함께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군가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도 어느새 누군가의 살이 찐 모습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정이나 직장을 옮긴 이유처럼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화제로 올리곤 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노력이나 베풀어온 마음은 쉽게 잊혀지고 단 하나의 흠집만이 자리를 채우는 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던져진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 만남을 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들여다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보다 그 사람이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시간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같은 자리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한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건강과 같은 내면의 것,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과 같은 외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소홀히 하면서 가장 헛된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평판에 일생을 걸고 매달립니다. 명예와 지위와 명성을 쫓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판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붙잡아둘 수도 없는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어제 나를 존경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행복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크게 들뜨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말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과 허영심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감정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관계의 상당수가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이해관계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곁에 두는 관계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우정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어울리던 동료가 부서를 옮기는 순간 연락이 끊기고 사업이 잘 풀릴 때 주위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순간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거나 인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한 얼굴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벗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과 넓게 사귀는 것을 인생의 성공처럼 여기는 세태를 그는 경계했습니다. 넓지만 얕은 관계 100개보다 좁지만 깊은 관계 한두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가진 진실함의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끊임없이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찾아다니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정신의 그릇이 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과 깊이 만나고 스스로를 채워나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존재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텅 빈 방 안의 적막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에 자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 그토록 많던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변화를 서글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위안이자 자유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통찰 가운데 가장 따뜻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연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한 감정은 동정심, 곧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 이기심을 뚫고 나오는 단 하나의 진실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동물을 보고 마음이 아려오는 순간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던 사람도 누군가의 진실한 슬픔 앞에서는 잠시나마 그 계산을 멈추고 순수하게 함께 아파합니다. 그는 이러한 동정심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며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계율보다도 앞서는 인간 본연의 선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생기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곁을 지켜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나 오랜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모두 이 동정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그 안에 진실한 공감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 공허함을 금세 알아차리고 맙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가장 큰 위로를 떠올려 보면 그것은 대부분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준 누군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이 주었던 가장 큰 위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동정심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수양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결점에 너그러워지고 타인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 사귀고 무례함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모든 지혜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결국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거리와 신중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다 내어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좋은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충돌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걸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는 실망과 상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기대와 적당한 신뢰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고 적당히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이 있으며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려 하면 결국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말은 결코 차갑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온전히 쏟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으로부터 무례한 말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반응은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응수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품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던진 무례한 말에 내가 동요하지 않고 무심하게 흘려보낸다면 그 말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그 말에 깊이 상처받고 분노한다면 나는 스스로 그 말에 큰 의미와 무게를 실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는 또한 모든 비난과 비판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을 향한 부당한 평가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침묵으로 답할 줄 압니다.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모욕을 곱씹으며 분노와 원한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날의 상처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으면 누군가의 실수나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도 크게 충격받지 않고 그저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잊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의 평온한 마음까지 함께 내어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다시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분노의 불씨를 살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상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인연과 좋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그러한 낭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한데 모아보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도, 타인의 결점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도, 명예와 평판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는 것도, 무례함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것도 결국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타인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리를 찾고,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두고 새겨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조차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가진 의미는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마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한결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